자, 내신 준비하기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2014년 수능 특강, 2015년 수능 특강, 2016년 수능 특강 그리고 지난주에 2017년 수능 특강을 드렸는데요. 옛날 건 나중에 하고 2017년 수능 특강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2점짜리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죠. 2점짜리 질문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풀었어요? 저 18번. 네, 2017년 수강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토레마이어스 우주관인데요 했습니다. 프토레마이어스 우주관이라면 하늘에 돈다는 천동설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지구 중심설 프토레마이어스의 천동설이었습니다. 가운데 센터에 누가 있다고요? 지구가 있고요. 달이 도는데 달의 위치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제 달의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달 이렇게 하면 쓰면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근데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성분 사이에 금성의 주전원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주전원, 주전원의 중심이 돌아가는 이심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태양이 만약 이렇게 와서 타임이 되면 금성의 주전 중심 역시 이쪽으로 와 있다. 그렇게 해서 태양에 대해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하는 최대 이각을 설명하려고 태양과 금성의 주전의 중심이 이심원이 돌아가는 각도가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주전의 중심 이게 도는 것을 이심원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우주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 했습니다. 프토레마이어스 천동설 그 당시에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설명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즉 무엇을 설명 가능했습니까 하면 일주운동, 원주운동 그리고 행성의 순행과 역행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까 봤다시피 이런 금성이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는 내행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수성과 금성의 최대 이각 그래서 해질녘에 서쪽에서 또는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설명 불가능한 게 뭡니까 하는데요. 말하지만 그 당시에 관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었다고요. 이후에 대구경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금성의 보름달 위상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연주, 시차 이건 설명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자, 일단 18번 프토레마이어스 우주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올라가졌습니다. 지구 중심은 우주 모양이 있다. 그렇죠? 지구 중심설이라니까요. 두 번째, 금성의 최대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수성 및 금성의 최대이가 특정 각도 이상을 벌이지 못하는 그래서 금성을 맥스 해봐야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보는 또는 금성을 한바퀴에 볼 수 없는 금성을 남쪽에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수생 및 역행도 설명이 가능했죠. 내행성 및 외행성의 물론 그때는 내행성 외행성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전원을 돌면서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외행성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외행성 개념이 없었어요.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전원이 돌면서 순행 및 역행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4번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프토레마이어스가 맨눈을 보고 야 금성이 초승달로 보이다가 보름달로 보이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맨눈으로 금성을 바라볼 때 지금도 아마 해질녘에 서쪽 하늘에 금성이 보이게 될 텐데요.
그게 초승 위상인지 보름 위상인지 몇 년은 못 보여요. 뭐가 필요해? 망원경이 필요해요. 망원경이 있어야 위상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성의 보름달 위상은 설명할 수가 없었더래 하는 4번이죠. 되겠습니까? 예, 5번 별표 쳐놓을까? 금성의 주전의 중심과 태양이 같은 주기로 돈다. 그렇게 해서 금성의 최대 이각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천체는 신이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만든 천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이 만든 특정한 주기대로 돈다. 왜 이렇게 같이 돕니까? 아, 뭐 그건 몰라. 신의 어떤 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최대 이각을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18번 프토레마이어스 우주관이었고요. 조금 더 오버한다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 돌아요 하는 천동설 대신 지구가 돌아요 하는 지동설이 나오게 되죠. 지동설은 엄밀히 말하면 태양이 중심이라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에, 수금지와 그때는 이제 목토까지죠. 수금지와 목토가 돈다는 태양 중심 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모든 게 다 설명 가능했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고, 또한 이 금성의 보름달 위상을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해갖고 프토레마이어스가 좀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래갖고 제시한 사람 코페르니쿠스 아니고 또 누구? 갈릴레이죠. 네,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 되겠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주장에 좀 더 동조하고 천동설이 틀렸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 뒤에 조금 누가 뻘짓 한번 했죠. 누가 뻘짓했습니까? 예, 티코 브라이입니다. 물론 티코 브라이의 여러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를 통해서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 절충설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태양이 지구주를 돈다는 천동설이었습니다. 티코 브라이는 괜히 뻘짓한 거 했죠. 티코 브라이는 금성의 보름달 모양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 가능했습니다만 자기가 만든 그 당시에 관측 기구로서는 연주차를 측정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차가 제일 커봐야 꼴랑 1초가 채 안 돼요. 1초, 3600분의 1도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망원경 가지고는 그런 연주차를 측정해낼 수가 없었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성의 보름 위상은 설명을 했어도 연주 시차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조금 뻘짓한 사람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이렇다고요. 알겠습니까? 괜히 중간에 나서 티코 브라이는 좀 역사에 오명을 남겼죠.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2017년 수능특강 2점짜리 문제 18번 해봤습니다. 2점짜리 문제 더 질문 없으면 30점짜리 넘어갈 겁니다. 2점짜리 더 질문 없습니까? 22번 문제예요. (22번) 2016년 3월에 일어난 계기 일식을 나타내는데요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클립스 식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식현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일식이 있고요, 월식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금성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금성식을 통해서 외계 행성 탐사의 단초가 되게 됩니다. 일단 일식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식, 문제하기에 앞서서 일식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귈 때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네요. 달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래서 달의 위치가 문1, 문2, 문3 이렇게 쓱 지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쪽 하늘에 태양을 본다면 이쪽은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 하늘에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에서 태양을 볼 수는 없어요.
남쪽 하늘에서 한낮에 남쪽에서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우리나라 그려놨잖아.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그려봤으면 여기가 동이고 남이고 서잖아. 이쪽은 서해 바다죠. 그래서 태양 그림자가 서해 바다에 있다가 문슬이 태양 그림자가 동해 바다로 넘어가는. 이해됐어요? 달 그림자가 태양에 의한 달 그림자가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로 지나갑니다. 달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지나간다고?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로 달 그림자가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일식의 진행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예, 미리 한번 볼까요? 페이지 181쪽에 22번입니다. 시간, 예, 아침 10시, 11시, 12시 하면서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일식의 진행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뜨겠습니다. 노란 건 태양을 나타냅니다. 파란 건 달로 쓸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태양의 오른쪽이 갉아먹히는 T1 문화 시점 T1입니다. 전체 만약에 다 갉아먹었다면 계기 일식이 되면 바깥에 코로나가 보일 수 있겠죠. T2. 이제 일식이 끝나려고 하네요. 문쓰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T3. 시간 흐름은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태양은 어디쪽부터 가랬다고요? 오른쪽부터 가랬다고요. 일식 일대입니다. 이것을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일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일식이에요.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맞춰서 T1, T2, T3라고 해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그대로 닦아놨습니다. 이렇게 닦아놓으면 태양이 오른쪽에 갉아먹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체 다 하고요. 이후에 T3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식의 진행의 그림은 꼭 동쪽 하늘이 아니라 서쪽 하늘 내려오면서도 얼마든지 그려낼 수가 있을 것이겠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일식의 얘기로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소 해봤습니다. 일시 걸렸답니다. 1번 이날 달의 위상은 사기죠. 사기죠. 만일 때 일어날 수 있다면 월식이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달 그림자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구에서 관측한 달의 시계는 태양보다 작다. 지구에서 관측한 달의 시계 태양보다 작으면 태양의 바깥 부분이 보입니다. 태양의 광구 바깥 부분이 보입니다. 금환일식이 아니면 쓰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 100%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개기일식이라면 달의 시중이 태양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를 맨으로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를 보고 있다는 건 개기일식인데요. 현재 서울 위치에서는 기껏해봤자 10% 정도 가리는 수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림 이해됐나요? 다음날 서울에서 태양은 달보다 먼저 뜬다. 예,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되면 달은 이미 문서리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해됐어요? 달은 이미 문서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적경이 증가되는 거. 자, 적경 증가되는 거. 어느 손 움직인다고? 왼손. 태양에 대해서 달은 이미 적경이 더 커진 방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달은 적경이 더 크니까 태양보다 나중에 뜨게 됩니다. 태양이 먼저 뜹니다. 달이 나중에 뜨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다시 한 번 더. T3, 문3라는 놈은 뭐다? 태양보다 적경이 더 컸어요. 이미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더 커질 쪽으로 왔으니까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달입니다. 문수리는. 그래서 태양보다
나중에 뜨는 달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되셨나요? 일식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월식과 금성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금성식이라는 놈을 한번 소개하죠. 금성식 하겠습니다. 금성식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네요. 일단 태양 앞을 금성이 지나가야 됩니다. 태양 앞을 금성이 지나가겠답니다. 지구 입장에서 금성이 쓱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당연히 내합되고 내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성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적경이 감싸고 있는 역행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금성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태양에 대해서 금성이 태양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금성식이라는 데서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어요. 금성의 시직경과 태양의 시직경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성식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요. 대략 한 8시간 진행됩니다. 개일식이 꼴랑 한 2분 정도, 일식이 진행되는 전체 시간이 한 8분 정도 진행되는 데에 비해서 금성식이 8시간이 진행돼요. 그러나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까 22번 문제에서 서울에서 분 일식이 걸려가지고 다 태양평이 10% 가렸댔는데 전혀 못 느낍니다. 실제로 한 7, 80% 가렸다 하더라도 구름 꼈나? 그렇게 느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네요. 아직 여러분하고 진행 안 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끝난 뒤에 이 세페이드 3F 전체를 다시 하는데 후반부에 외계행성 탐사 방법에 이 금성식을 이용한, 즉 트랜지시를 하는데요. 항성 앞에 행성이 쓱 지나갈 때 항성의 별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그걸 통해서 행성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분광학의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항성의 별빛과 그리고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의 차이를 통해서 행성의 대기에 대한 성분, 그로 인해서 혹시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천문학자들이 꽤 많이 탐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비너스 1, 2, 3에 해놨잖아요. 선, 태양에 비해서 적경 알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비너스 1과 비너스 3 누가 적경이 더 큰 쪽입니까? 당연히도 이렇게 가야 적경이 커지는 거랬잖아. 적경은 비너스 1 쪽이 더 큽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으면? 그렇다면 8시간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비너스 1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컸어요. 그 말은 태양보다 먼저 뜬 금성입니까? 태양보다 나중에 뜬 금성입니까? 그렇죠. 태양보다 나중에 뜬 금성입니다. 비너스 1은 태양보다 나중에 뜬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한 8시간 정도니까 하루 안에 해결돼요. 비너스 3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비너스 3라면 태양보다 적경이 큰 쪽이 있습니까? 작은 쪽이 있습니까? 비너스는 이제 서방으로 넘어가 버렸거든. 비너스는 서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비너스 1이 아직 동방에 있었던 상황에서, 물론 비너스 2가 정확하게 내합의 위치였죠. 비너스는 이미 서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방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습니다. 태양보다 적경이 작다는 것은 태양보다 먼저 치는 금성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을 물어볼게요.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은 태양과 비너스 금성 중에 누가 더 오래 떠 있습니까? 태양과 금성 중에 누가 더 오래 떠 있습니까? 태양이 더 오래 떠 있죠. 금성은 나중에 떴는데 먼저 저랬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달 다시 한번 볼까요? 달은 문원이 먼저예요. 태양보다 저쪽 경이 작았죠. 얘는 먼저 뜬 달이에요. 근데 문수 넘어가 버렸거든. 저쪽이 더 큰 쪽 넘어갔어요. 태양보다 저쪽이 더 크다는 것은 나중에 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달은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태양보다 더 길어요. 구분하겠습니까? 외워라고 이렇게 글자를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금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달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생각해가지고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누가 더 긴지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쌩짜 외워주면 참 고맙겠네요. 그 기억력은 절대로 시험장에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라 뭐더라?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그렇게 외울 거면 차라리 아예 안 외우는 게 낫죠.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금성시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게 월식이네요.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달이 요래 지나가네요. 됐습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오는 이거는 월식입니다. 루나 이클립스 월식인데요. 역시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이쪽에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습니다. 지구의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를 생각할게요. 달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반시계 방향 좌전하면서 반시계 방향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반 그림자에 살짝 걸쳤습니다. 월식인가요? 이거 월식 아니에요. 음영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반 그림자에 걸쳐 있는 이거는 월식이 아니에요. 그럼 반 그림자 쏙 들어갔어. 이거 월식이라고요? 역시 월식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이게 월식이 지금 중2 내신에 들어가나? 네. 응, 안타깝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반 그림자에 걸쳐 있거나 반 그림자 속에만 있으면 월식 아니에요. 그럼 뭐가 월식입니까? 본 그림자에 쓱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월식인데요. 이 부분이 붕 월식입니다. 물론 완전히 쏙 들어가면 계기 월식하겠죠. 그래서 루나 1, 루나 2, 루나 3 시간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루나 1, 루나 2, 루나 3 역시 T1, 2, 3 시간 흐름입니다. 달이 쓱 지나간대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달을 이렇게 그림에 T1, T2, T3 시간 흐름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한데요. 지구의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걸리겠네요. 달의 어느 부분이 가린다? 왼쪽 부분이 먼저 가립니다. 일식된 태양의 오른쪽에 가리면 월식되는 달의 왼쪽이 가립니다. 구분되겠습니까? 되나요? 이때 내가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정말 샤프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니까 빛이 퍼져나가는 회절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라데이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딸처럼 딱
이쁘게 갈리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기원식 되면 빛의 특성상 파란색은 지구의 대기에 많이 산란돼 버리고 붉은색이 그나마 좀 더 달의 표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굴절을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불이스름한 매듭무늬 들어있는 게 T2 계기원식 되겠습니다. T3 이렇게 지구 봉 그림자에 나가는 이런 그림도 그려줄 수 있겠죠. 시간 요구에 따라서 T1, 2, 3 잡아도 되고 그렇다면 남쪽 하늘에 월시 걸립니다. 시간 흐름상 T1에서 T3 이렇게 그릴 때 달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다? 요렇게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그림자를 가만히 놔두고 달을 지나가는 T1, 2, 3를 시간에 맞춰서 일주 운동시키는 그것들을 모아주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당연히도 월식은 언제 걸린다? 망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름달의 최고 남중 고도를 따질게요. 보름달의 즉 망에서의 최고 남중 고도입니다. 여름에 보름달 남중 고도가 높을까요? 겨울 때 남중 고도가 높을까요? 보름달의 남중 고도는 겨울에 높습니다. 태양이 18시 방향, 즉 마이너스 23.5도 근처에 있으면 보름달은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구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22번 일식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월식과 그리고 금성식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소개해봤습니다. 시간 될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특히 금성식 정리 안 된 사람은 금성식 정리하세요. 월식은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책 없어요? 아니 앞에 라스트 하나 더 남은 것 같다. 가져가라. 뭐 어떻게 맨날 나눠주면 다 사라지니. 이거 무거워요? 네. 아 진짜. 아유 뭐 내년에 얘 고생하면 병생이 고생하지 내가 고생하긴 나래. 병생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어디 선배 아새끼들 똑바로 공부 안 시켰어 하면서. 자, 2017년 수능특강 2점짜리 문제 추가적인 질문 더 있습니까? 20번? 예. 2017년 수능특강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와 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동주기 자전하는 달에서 지구를 보면 했습니다. 문제번호 페이지 180페이지네요. 우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이고 달 역시 동주기 자전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는데요. 지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한쪽 면만 보이지 달에서 보면 지구의 한쪽 면이 특정한 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면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지구의 앞면, 뒷면 그딴 거 있어요? 없어요. 태평양 쪽이 뭐 앞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는 한 24시간 혼자 자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달에서 본 하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달에서 본 했을 때 기억. 지구의 한쪽 면만 본다? 아니요. 지구의 위상변화가 나타난다. 당연히 지구의 위상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지구 입장에서 사기 되겠죠. 여기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망이라 부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쪽에서 보면 상현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하현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구 위상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 별표 쳐볼까? 지구가 동쪽에서 뜰 것 같아? 서쪽에서 뜰 것 같아? 지구가 동쪽에서 뜰 것 같아? 서쪽에서 뜰 것 같아? 동쪽? 땡! 그럼 서쪽인가요? 네, 둘 다 아니죠. 달의 뒷면에 있는 사람은 지구를 볼래야 볼 수가 없다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뜬다, 서쪽에서 뜬다 그딴 거 없어요. 한쪽 방에서 계속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지구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의 뒷면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만약 달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다음 생명이 태어난다면 그리고 달의 뒷면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구를 단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달에서 본 합니다. 달에서 본 오리온 자리의 남중 주기와 태양의 남중 주기와 지구 남중 주기 기억나요? 했습니다. 오리온 자리 남중 주기는 며칠입니까? 27.31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이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이쪽에 오리온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달의 일항성을 되면 말입니다. 일항성을 되면 달이 오리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일항성을 지나면 말입니다. 반면 태양의 남중 주기는 그렇게 했을 때 한 일항성월이 지나면 새로운 지구에 달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이해됐습니까? 달의 위치가 되면 아직은 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남중 주기는 29.51 됩니다. 반면 지구는 계속 한 자리에 똑같이 있죠. 무한대라고요.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도지라는 그리고 우리가 해돋이 하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지구도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돌고 있는 탐사선에서 달 지표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달 표면에서 본 게 아니라 달을 돌고 있는 탐사선에서 알겠습니까? 탐사선 달 돌고 있는 달을 공전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구가 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해돋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지구도지라는 놈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래 보시면 곤란하죠. 달에서 본이라는 것은 달의 지표에 있는 사람입니다. 달의 뒤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구를 보지 못합니다. 평생 가도. 말씀하겠어요? 예, 달에서 본 요 세 가지 주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쟤는 뭐 맨날 폰만 붙잡고 이거 뭐 조리는 하나? 자, 2017 수능특강 2점짜리 문제 더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3점짜리 넘어갈까요? 자, 2017 수특의 3점짜리 문제로 라인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한번 있을까요? 3번이요. 3번? 3번 문제 183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83쪽 3번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두 지역 A, B에서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방향과 고도를 나타냈죠 했습니다. X축 시간축이고요. X하고 Y를 받겠습니다. A 지역은 먼저 뜬 것 같습니다. 뭐보다? B 지역보다. 맞죠? 이해됐습니까? A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봤는데 A 지역은 시간에 대해서 X축 이게 방위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위각 90 찍으면 동쪽에서 A 지역에서 먼저 떴잖아. 물론 A 지역이 먼저 지겠죠. 대략 한 270 정도에서.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네. A 지역은 동해 쪽이고 B 지역은 서해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동해 쪽에서 먼저 뜨고 서해 쪽에서 나중에 뜨겠죠. X축 시간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먼저 떴니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Y X가 방각이면 Y는 고도가 될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 X축 시간축에 대해서 그래서 A 지역은 고도가 좀 더 높았어요. 남중 고도가 높았어요. B 지역에 비해서 말입니다. 남중 고도가 높으려면 더 저위도야 됩니까? 더 고위도야 됩니까? 더 저위도죠. 우리가 남중 고도는 90 위도에 플러스 태양의 적인데 어느 날 했으니까 태양의 적이 이 값은 고정된 상태잖아요. 저위도야 남중 고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볼 때 A 지역은 조금 더 저위도 쪽에 B 지역은 서해안에 조금 더 고위도 쪽으로 B 지역을 잡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됐나요? A 지역은 조금 더 동쪽으로, A 지역은 조금 더 저위도 남쪽으로 그렇게 잡아주면 B 지역의 대비 먼저 뜨고 남중고도는 더 높죠라고 A 지역과 B 지역의 위치를 제시받을 수 있겠네요.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X는 방위각 그리고 Y는 고도입니다. A 지역이 더 고위도라고요? 더 저위도죠. 되겠습니까? A 지역은 이제 좀 더 동쪽에 있어서 먼저 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가 있으니까 태양의 적경과 저기는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2017년 수능 특강 300짜리 문제 풀고 있는 와중입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5번 문제예요. 문제. 서울에서 관측한 두 별 A, B의 특성을 나타냈고요. 그림은 청구상의 4점 A, B, C, D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먼저 청구상의 위치를 한번 제시 받아보죠. 청구상에서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적도입니다. 청구의 적도라는 것은 당연히 저기 델타 값이 0이고요. 청구의 북극을 이쪽에다가 잡아놨네요. 폴라리스 청구의 북극. 따라서 이쪽 라인은 저기 델타가 0보다 더 큰 쪽입니다. 청구의 남반구에 해당하는 이쪽 라인은 저기 델타가 음인 거죠. 내가 왜 빨간과 파란 쓰는지 이해되겠어? 다음 황도 라인을 그렸습니다. 황도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났네요. D점과 C점 보겠습니다. D점은 뭡니까 하면 마이너스 저 위에 있던
태양이 플러스 저기로 가다 만나는 분점이 D가 됩니다. 최고 높았던 하 지점을 지나고 플러스 저기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내려가다 만나는 C는 분점이 됩니다. 추분점이니까 0시 방향 이쪽이 하지점이니까 6시 방향, 추분점은 저 7번 더 뒤쪽으로 12시 방향, 그리고 여기가 동지점이 되겠고요. 동지점 18시 방향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천구의 북극에 가까운 쪽에 추가적으로 A별과 그리고 B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 천구상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제시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시력 안 좋으면 좀 앞에 나오라니까 맨날 저 뒷구녕에 앉아갖고 진짜로. 자, 별 라지 A인데요. 진날 자정 무렵에 북점과 천구의 북극 사이에 위치해요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날이라고 했고 자정이라고 했습니다. 뭐부터 그리고 시작해? 십자선부터 그리고 시작하라고요. 진날이니까 6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놓고 자정이니까 밤 12시를 잡아놓고 남중 라인이라면 18시 라인이 남중 라인이에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뒤에 지평 좌표계를 북동남서 쓸 수 있겠고요. 폴라리스 박은 뒤에 남중 라인이 몇 시 방향입니까 하면 18시 방향입니다. 폴라리스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 천정 지나고 천구 쪽도 만났다가 남점 지났다가 청남까지 가는 이게 남중 라인으로 18시인데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18시 라인은 몇 시가 18시 라인입니까 하네요. 폴라리스 시작해서 18시 라인은 이쪽이 18시 라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18시 라인 여기가 18시 라인입니다. 됐나요? 근데 관측할 때 천구의 북극 및 천구의 북극과 북점 사이에서 A별이 보입니다. A별은 남중 라인 쪽에 있나요? 아니죠. 북중 라인 쪽에 있죠. 북중 라인 쪽에 있죠. 북중 라인 쪽이면 6시 방향 쪽입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근처에 보이는 거니까 저기가 굉장히 높은 놈이에요. 북중 라인 쪽에 6시 방향 쪽이면 이쪽이 6시 방향 쪽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높은 스몰 b가 A별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IQ 150 이상 안 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그려. 머릿속으로 이래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죠. 십자선 2개 그려야 돼. 지평좌표가 적도좌표에 십자선 2개 그리고 낙서하라 했나 누가 씨. 아니 뭐 그림 그리는데 이건 뭔데? 나뭇잎 아니야? 이거 아까 그린 거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지난주에 안 가져갔습니까? 자, 이제 별 B가 제시됩니다. 별 B는 뭐라 했습니까 하면 뭐예? 정동에서 떠서 정수로 진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동에서 떠서 정수로 진다는 것은 천구의 적도 쪽에 있네요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정도에서 떠서 정수를 지는 것은 천문의 적도 다시 말해서 저기가 0일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평 좌표계를 그릴 때 북동남서 하면서 폴라리스 받고 직각에서 정도에서 정수를 지는 이게 춘추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길 저기가 0인 천문의 적도 라인을 그린 겁니다. 따라서 춘분점에 있는 D별이나 추분점에 있는 C별이 저기가 0이 되는 별이에요. 별 B는 둘 중 한 놈이겠네요. 정도에서 떠서 정수를 진답니다. 동짓날 해 뜨기 직전에 볼 수 있답니다. 동짓날이랍니다. 18시 방에 태양을 박아놓을게요. 해 뜨기 직전일에 동쪽 하늘에 태양이 보이는 이게 해 뜨기 직전이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0시 쪽에 있는 별은 보일까요? 안 보이죠. 12시 쪽에 있는 별이 남쪽에서 보이겠습니다. 12시에 있는 별이 별 B란 뜻입니다. 동짓날 태양이 동쪽 하늘에 보일 때 남쪽 하늘 쪽에 별 B가 보이게 돼, 별 라지 B가 보이게 되겠고 이거는 12시 방향에 있는 추분점에 있는 놈이네요. 별 B는 스몰 C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림 되잖아. 해 뜰 때라고 했잖아. 만약에 해 질 때라고 했다면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게 만들었을 때 0시 방에 있는